할아버지는 98세까지 정정하게 사셨습니다. 그 비결은 매년 직접 담가 드셨던 한 병의 술에 담겨 있었죠. 오늘은 전통 속에서 내려온,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부추주의입니다. 부추는 흔히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채소로 여겨지지만 술에 담그면 완전히 다른 효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해진 남성들에게 부추주는 의외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식욕도 줄며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죠.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해 숨기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들을 활용했습니다. 그중 부추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값싸고 안전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추를 술에 담근다고 해서 단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소화와 수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민간요법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비율과 용량을 지키고 어디까지나 건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추는 한방에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로 분류되며 양기를 돋우고 피를 보충하며 찬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남성들에게 특히 좋다고 여겨졌고 죽을 끓이거나 즙을 내거나 술로 담가 활용해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부추의 건강 효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특유의 향을 내는 동시에 천연 항균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A, 카로틴,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향상, 감염 예방, 소화 개선,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몸이 따뜻해지고 이는 남성의 주요 장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게는 전반적인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추에는 마늘이나 양파처럼 유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손상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에 의한 공격이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성분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민간에서는 부추를 남성에게 내려진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거나 술로 담가 복용하면 기력이 살아나고 부부 사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여겼죠. 다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건강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함께 병행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추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집 앞 텃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자연 약재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추주를 제대로 담그기 위한 핵심적인 준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해도 잘못 다루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추를 고를 때는 신선한 생잎과 말린 잎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잎은 특유의 향과 유효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술을 담갔을 때 은은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냅니다. 단기간 내에 섭취할 계획이라면 생잎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말린 부추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건조하면 중요한 성분이 손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뿌리를 함께 사용할지 여부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추 뿌리에도 효능이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뿌리 부분의 유효 성분 함량이 잎보다 적고 세척과 손질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주로 잎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주로 부추의 잎부분만 사용해 술을 담갔습니다. 뿌리까지 활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손질법을 알고 있을 때나 가능했으며
일반적으로는 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추주에 사용할 술의 선택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도수가 35, 40도 사이인 집에서 직접 빚은 곡주가 가장 이상적인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이 정도의 도수는 부추의 유효 성분을 잘 우려내는 동시에 마셨을 때 속이 편안하고 향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도수가 너무 낮으면 유효 성분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고 너무 높으면 마실 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향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가 적당하고 깨끗하게 제조된 전통 곡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술을 고를 때는 반드시 제조 과정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업용이나 혼합 성분이 들어간 술은 피해야 간과 신장에 해를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술을 담그는 용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리병이나 깨끗한 도자기병이 가장 적합하며 플라스틱 용기는 알코올과 반응하여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병은 사용 전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재료를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선한 부추잎 500g에 전통 곡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때 부추는 잎이 싱싱하고 상처나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 것을 고르고 술은 풀쑥물이 섞이지 않은 맑고 은은한 향이 도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추는 땅에 바로 닿아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먼지나 세균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고 마지막으로는 약한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다시 헹궈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어 말려야 합니다. 이처럼 준비 과정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직접 담근 부추주는 향과 맛이 살아있고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추잎을 너무 오래 담가두면 유효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부추의 손질입니다. 일부는 잎을 통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약 3-5cm 길이로 잘라 사용하는 것이 추출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게 자르면 술이 더 잘 스며들고 유효 성분도 빠르게 우러나 부드럽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부추가 마르지 않은 채로 바로 담그면 잡균이 생기거나 발효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잘 말린 잎은 병 안에 너무 눌러 담지 말고 적당히 여유를 두고 넣은 후 술을 천천히 부어 모든 재료가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잎이 공기와 접촉하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액체가 잎 위를 덮도록 하고 밀폐한 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15일이 지나면 색과 향이 변하기 시작하지만 30일 이상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맛과 향이 우러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추의 향은 순해지고 술 고유의 풍미와 어우러져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을 냅니다. 유리병을 사용할 경우 색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도자기병이라면 기간을 충분히 둔 후 개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주 담그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세척, 절단, 침출, 숙성 모든 과정이 정성을 요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결과의 품질을 좌우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섭취 방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약술이니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하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마시면 간이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2030ml 정도, 즉 작은 잔으로 2-3잔이 적당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소량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추의 은은한 매운 향과 전통주 특유의 깊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체내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혈액순환과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부추주를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불면증이나 속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섭취 시기는 저녁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안정된 상태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외부 활동에 방해도 없어 효과적인 흡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부관계를 앞두고 긴장 완화와 자신감을 위해 섭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4회, 하루 2.3ml 이내의 소량 섭취가 적당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간과 위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음주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격일로 섭취하면 체내 해독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며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푸추주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보안 건강법이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혈압, 당뇨, 간질환, 위염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절대 자의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푸추주를 마시는 것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가볍게 식사했거나 식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로 인해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들이키기보다는 천천히 소량씩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흡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푸추주는 적절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은 100ml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가장 적절한 주기입니다. 저녁 시간,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때가 바로 푸추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로 푸추주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년간 다양한 사례를 접한 결과 푸추주가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60대 남성은 불면증으로 인해 자주 새벽에 깼고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생활에 활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푸추주를 소량 섭취한 이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경험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푸추주가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꾸준히 바른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인의 권유로 푸추주를 처음 담가 마시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꾸준히 마신 후 몸이 따뜻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기뻤던 변화는 부부관계에서 다시금 활력을 되찾았다는 점이었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안정되고 가정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50대 중반의 한 화물 운전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로 늘 지쳐 있었고 밤에 잠을 설쳐 아침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추주를 담가 섭취한 지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몸이 따뜻해지고 집중력과 에너지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회복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단지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푸추주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초기에 몸이 다소 뜨겁게 느껴지거나 잠을 설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격일로 마시자 이러한 현상도 점차 사라졌다는 공통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지속성과 절제입니다. 푸추주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서서히 체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정신적인 안정감과 자연스러운 활력이 되살아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푸추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부추주는 건강을 보조하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섭취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에서는 늘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을 해왔듯 부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양을 지켜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섭취 시기를 조절해야만 간이나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본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부추주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자체는 물론 부추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태아나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도 금기시되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간질환, 위암이나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부추주를 복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방 전문가들 또한 술은 기본적으로 자극성이 강한 성분이며 질병이나 신체 약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 위출혈,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의적으로 약술을 마시다 입원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용량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루 섭취량은 20-30ml, 많아도 100ml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체내에 부담이 쌓이고 열감, 불면, 간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추주는 일반 음료가 아니라 알코올과 약용 성분이 결합된 건강 보조제이므로 절제된 섭취만이 효과를 보장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부추주는 질병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을 보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신경계 이상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정기적인 진료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가 가장 우선이며 약술은 그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약술이라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방식 위에 기대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약술에만 의존한다면 건강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감한 체질의 경우 부추주를 마시면 몸이 뜨거워지거나 여드름이 생기고 갈증이 심해지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일시적인 체내 균형 반응이며 섭취 간격을 늘리거나 양을 줄이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추주는 전통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건강보조법 중 하나이지만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과신하거나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만성질환자는 피해야 하며 일반 성인도 섭취 시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습관과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부추주를 담그거나 마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에서는 부추주를 마치 남성 건강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올바른 효능을 누리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추를 많이 넣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약술은 재료와 술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추 생립 500g의 전통곡주 리터, 도수 35-38도가 가장 적절한 비율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부추를 넣으면 술이 너무 진하고 자극적이 되어 마시기 어렵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아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은 많이 마시면 효과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기도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피로 누적, 간 부담,
위장 자극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부추주는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천천히 섭취할 때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부는 부추주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0대부터 기력 저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중년 남성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주 마실 필요는 없으며 소량을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부추주만 마시면 운동이나 식습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영양가 있는 식사, 꾸준한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부추주는 그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추주는 오래 담글수록 좋다고 믿고 수년간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일 정도가 지나면 충분히 음용 가능하며 6개월에서 1년 이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향과 맛이 변질되고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추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오해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재료를 과하게 넣지 말 것. 둘째,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셋째,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건강법으로 보지 말 것. 정확한 정보와 바른 섭취 습관만이 부추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추주의 효능부터 재료 선택, 제조법, 섭취 요령, 주의사항, 흔한 오해들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 같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한 중장년기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건강한 삶을 위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예전처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직접 부추주를 담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추주를 섭취해본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상식과 민간 비법을 꾸준히 나눌 예정이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오래도록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봅시다.